하고 제가 따로 예쁘게 또 찍어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책방, 우리 책방지기님 소개 겸 그리고 책방 소개 좀 간단히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열다 책방 운영하고 있는 열다지기 김은철입니다. 열다 책방은 2022년 4월 23일 날 문을 열었고요. 이제 만 2년이 딱 되어가는 책방입니다. 원래 송도에 있는 건설회사에 제가 근무를 하다가 조금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좀 강렬하게 들어서 한 1년여 준비해서 이제 시공도 제가 직접 공사도 다 하고 그래서 책방을 만들었고요. 저희 책방에는 이제 독립출판물이나 어린이 도서 혹은 비문학까지 좀 폭넓게 다루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보다 다양한 책을 만나고 그 책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번에 또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우리 책방의 책들의 특징, 큐레이션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되게 취향이 잡다한 편이거든요. 사실 다른 독립서점들 가보면 뭐 문학을 좀 집중적으로 하신다던가 뭐 사회학을 좀 집중적으로 하신다던가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좀 이렇게 취미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것저것 다 다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부터도 책을 읽을 때도 좀 분야 구분 없이 막 많이 읽는 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출판물, 문학, 비문학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른 데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 건축이라든가 심리학 뭐 이런 책들, 철학 이런 책들도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다만 그 책들을 다룰 때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 입문에서 기초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를 좀 고르자라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에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들은 가능한 한 해설서보다는 원전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책들을 좀 집중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또 우리 서점의 큐레이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인천에 있는 서점이다 보니 인천에 있는 작가들 섹션을 또 따로 만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열다 책방의 하나의 좀 특징, 큐레이션의 특징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떤 생각에서 또 저렇게 마련하셨나요? 저거는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2022년에 이제 4월에 문을 열고 22년에 인천 독서대전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때 주최 측에서 송도에서 이벤트를 하니까 연수구에 있는 책방인 열다 책방이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독립출판물을 좀 들고 갔었거든요. 근데 독립출판물을 한 켠에 깔아놓고 또 그 옆에도 제가 좋아하는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책들 좀 깔아놨는데 생각보다 그 지역 주민들께서 독립출판물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모르시기도 하고 관심이 조금 없으신 것도 같고 사실 저도 독립출판물을 알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매력이 많은 분야거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톤으로 전달되고 있는 그 분야를 많은 분들이 모르신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그럼 독립출판을 좀 강조해서 알리고 싶다. 이왕이면 인천이니까 또 인천에 좋은 창작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죄송합니다. 인천에 계신 분들의 책을 따로 모아서 저렇게 따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인천 출신의 작가, 창작자들이 만든 책들이 한 섹션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들에 대한 혹시 뭐 우리 오시는 분들의 반응이 있으실까요? 일단 인천에 계신 작가님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흥미로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인천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독립출판을 원래 좀 좋아하셨던 분들은 부담 없이 그러면 나도 하나 이렇게 집어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오시는 분들이 독립출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선뜻 손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나름대로 이제 강조하는 작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가님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쭉 설명해 드리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독립출판물 씬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알려야겠다, 좀 많이 소문내고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뭐 그런 이제 잡다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우리 책방지기님의 취향이 담긴 책들이 많이 있는 우리 열다 책방인데, 우리 책방의 장점 그리고 또 자랑이라면 어떤 걸까요? 어, 사실 책방의 자랑은 책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제가 그거보다 조금 더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저희는 독서 모임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022년에 문 열면서부터 독서 모임을 굉장히 힘주어서 사람들한테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왜냐면 책방은 저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이 모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같이 즐겁고 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책으로 모이는 것이 서로에게, 서로의 성장에 도움도 되고 또 좀 더 발전적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독서 모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지금은 거의 한 40분 정도 되는 분들이 현재 7개 팀으로 나눠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또 서로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좀 깨어지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을 굉장히 즐기고 계셔서 일단 그거를 굉장히 자랑을 하고 싶고요. 책의 한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책들,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있어서 웬만하면 와서 마음에 드는 거 한 권 못 찾고 돌아가기 쉽지 않다. 네, 그게 저희 책방의 큐레이션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책방지기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독립서점이란 뭘까요? 독립서점이 뭐예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독립영화 생각하시라 하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영화지만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득 담은 그런 영화를 저는 독립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점도 마찬가지로 책을 빌려서 내가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말들,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다 독립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흔히 중형서점이라고 불렀던 뭐 2개 층 정도 쓰는 그런 지역의 오래된 서점들도 굉장히 큐레이션을 강조하고 책들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 서점들이 있는데, 규모와 상관없이 저는 그분들도 다 독립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큐레이션을 한다라는 거, 사실 뭐 기존의 책들도 하루하루 엄청 많은 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을 텐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큐레이션을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어, 사실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정답을 찾지는 못한, 아마도 제가 이 업을 그만두게 되는 그날까지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될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큐레이션은 저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발굴해서 보여주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1년에 나오는 신간의 종수가 한 6만 종에서 7만 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출판의 역사가 꽤 오래됐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한 수백만 종의 책들이 여태까지 나왔을 텐데, 그 중에서 그냥 묻혀서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이야기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눈앞에 보여줌으로써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그게 큐레이션의 첫 번째 목표이자 효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째는 사실 책을 한 권만 놓고 보면
이거 재밌겠다 내지는 여기서 내가 뭐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책과 책을 연결해서 그 책 사이에서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좀 알고 싶어 라는 그 책에 대한 호감을 좀 더 끌어낸다고 할까요? 책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책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역할, 이 두 번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큐레이션 하신 책들 중에서 어떤 독립 출판물로요? 어떤 책 혹시 좀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너무 많은데,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들여놓은 책들은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여놓은 거다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2개 정도 해도 될까요? 네. 첫 번째 책은 심리학과 나와서 상담받는다고요? 라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가볍지는 않아요. 실제로 지금 일산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의 에세이고요. 본인이 겪으신 공황장애와 PTSD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다루면서 또 심리학을 전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경험한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신 책인데, 어떤 면에서는 한때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떡볶이 그 책과 비슷한 결이면서도 좀 더 적나라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심리 상담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인천에 계신 작가님입니다. 결혼하면서 이제 인천으로 넘어오신 작가님인데, 다섯째 작가님이 쓰신 꼭 그럴 필요 있나? 라는 책입니다. 다섯째 작가님은 뭐랄까, 에세이와 일기 그 중간쯤에, 그러니까 퍼블릭보다는 조금 더 프라이빗한 느낌의 글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솔직하게 쓰시는 분이라서 정말 이 책을 읽다 보면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보지 못하신 분들도,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책을 보면서 너무 내적 친밀감에 쌓여서 북토크에서 만났을 때 너무 환하게 인사를 해버린,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그렇게 되기도 하는, 진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섯째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면서 내 삶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많이 좀 찾아와 달라고 혹은 많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열다 책방은 사실 그 책방의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보통 책 서점 하면은 1층에 있고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쉽고 사람들이 계속 오가고 이런 공간을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상가가 많이 있는 거리이기는 하지만 약간 모서리진 위치에 또 3층에 구석진 자리에 있는 그런 책방이거든요. 제가 이 책방을 기획하면서 가장 생각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나만 아는 숨겨진 보석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 정말 이 안에서 보석 같은 생각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는, 내가 새로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준비해서 만들었고, 또 책들도 그런 의미에서 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책들을 꾸준히 갖다 놓고 있거든요. 어떤 책을 좋아하시든지, 어떠한 장르와 어떤 분야를 좋아하시든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아하는 책을 한 권도 발견하지 못할 수 없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한 열다 책방이니까요.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어떤 책이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방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찾는 거가 어려우시다면
혹은 익숙치 않으시다면 제가 언제나 자리에 서 있으니까 저한테 망설임 없이 물어보시고 또 제가 열심히 맞는 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 어버버. 아유, 어버버. 말씀 잘하시는데요.